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은정입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강의 듣기 좋은 시간이죠? 올 봄에는 좀 더 많은 희망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17일이네요. 어릴 적 저는 1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었어요. 혹시 매달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월급날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사이셨고 어릴 적 빠듯한 공무원 월급으로 오남매를 키우셨죠.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돈을 낸다거나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 17일에 월급 나오면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에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달 월급은 나왔기 때문에 크게 힘든 유년 시절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오남매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학업을 마치면 생활을 위해서는 월급을 받는 직장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바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결혼 후 전 전업주부의 삶을 택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월급에 감사하며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관념도 없고 세상을 너무 모르던 순진한 주부 모습이었죠. 그러던 중 제 친동생이 만날 때마다 무슨 박사님 얘기를 하면서 함께 삶을 바꿔보자고 동그라미를 그려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인생이 어때서 하면서 안 한다, 못한다, 손사래를 쳤었죠. 그래도 동생은 저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 계속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 점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생각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영원하지 않을 거고 저와 두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인정받는 좋은 직장에서 나름 고소득의 연봉을 받는 남편이었지만 외벌이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남편의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변화되는 세상에서 월급으로 집을 사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선물하고 편안한 노후까지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고 누구나 원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낯선 일이었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결심한 이상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름 뚝심은 있거든요. 그때가 제 결심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이었기 때문에 곁을 보거나 성공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제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부 마인드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그리고 리더 마인드를 갖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절실함이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천천히 가겠다고 하면서 성장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절대 잃지 않으려고 했고 시스템 안에 있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초기에 스폰서님의 반강제성은 있었지요. 점점 파트너들이 생겨나고 책임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천천히 가려는 스폰서의 모습은 파트너에게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들의 성장이 나의 목표가 되어가는 시기가 제 결단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를 만나 만 4년 만에 골드 디렉터가 되었고 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처음부터 빠른 결단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다이아몬드 디렉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 이유는 유산화의 큰 비전을 가지고 빠른 결단으로 제 동생은 지금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제일 고운 분이십니다. 혹시 사인업은 했지만 천천히 하겠다, 상황이 되면 하겠다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버린 정말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모두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직감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도 예전의 삶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사실 그 전에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새롭게 변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가 그 속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장을 보던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장바구니를 들고 운전을 해서 마트를 가게 될까요? 비대면의 삶이 익숙해지고 전자결제 시스템, 현금 없는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는 햄버거도 주문할 수 없고 핸드폰 인증 없이는 카페나 관공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서 세상을 읽지 못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는 희망보다 재앙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 앞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혹시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 B2는 빚을 내서 투자. 왜 사람들은 지금 이런 투자 열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너도 나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월급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저축으로 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업군들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고 저축이나 예금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영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 속의 기사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그리고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노동 수익의 한계를 깨닫고 권리소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건물을 살 만큼 부자도 아니었고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책을 쓴다거나 음악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권리소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1%를 바꾸면 인생의 99%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제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1인 비즈니스 사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1인 네트워크 시대이고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많은 아이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성공 조건의 하나라고 하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서 매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면역
이후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엊그제 봤던 책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했다 빠르게 회복하는 V형, 그리고 완만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U형, 반대로 코로나에 반짝 올라갔다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A형, 물결형, S형 이렇게 나누어져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속형을 집중해서 볼만한데요. 이 S형은 코로나 이전에도 트렌드에 부합해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그 성장이 가속화되는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배송, 가정 간편식 시장,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그중에서 최고의 회사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유산화의 성장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매출이 순위 업계 6위이고 성장률에서는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제품을 가지고 200만 원 하는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제품 굳이 많지 않지만 3, 4만 원대에 하는 제품으로 비싼 게 10만 원대 초반의 제품을 가진 회사가 경쟁하여 얻은 결과로 본다면 유산화가 영양제 시장에서는 단연 1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멋진 도구를 이미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상을 읽으시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타이밍을 읽으셔야 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유산화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생각해 보았어요. 1억 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액수이지만 1억을 예금했을 때 한 달 이자가 많아야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동 수익이 아닌 권리소득으로 여러분의 주급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대해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2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월세 소득 70만 원 정도의 권리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월세 소득 7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나오는 권리소득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만 맥스아웃을 하더라도 700만 원이라는 권리소득, 이런 오피스텔을 10개를 가지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가 25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오피스텔 10개 정도의 권리소득이지만 앞으로는 그 가치가 20개, 30개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일이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게를 더 키우고 확장해야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답니다. 녹록하지 않았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냥 있기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멋진 도구가 몇 억씩 대출이나 연끌을 하지 않아서 크게 보이지 않고 절실하지 않으신 거죠? 큰 돈을 투자해서 작게 벌어가는 게 빅 비즈니스일까요? 작게 투자하고 크게 벌어가는 게 빅 비즈니스일까요? 100만 원의 가게로 월 2,400만 원의 수익을 벌어가는 일, 이런 게 빅 비즈니스 아닐까요? 늘 우리 스폰서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타이밍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 비즈니스 초기에 유산화 하면 유산나? 유산화? 화? 하고 되물었었어요. 이제는 유산화 하면 영양제 좋다던데요?
아,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요?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유산화가 기회이고 정보이기보다는 점점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시죠? 유산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고 회사의 자긍심이 커지기는 하지만 파트너들의 상황을 본다면 안타깝고 제 마음이 바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농부의 일로 비유하곤 합니다. 남들이 똑똑 따먹는 탐스러운 열매가 그저 부럽기만 하신가요? 그것은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노력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소득입니다. 농부의 노력을 보시고 지금 그 방법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보세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단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얘기했던 사람, 거절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만나보세요. 저처럼 초기에는 누구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스폰서님처럼 제게 처음 했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타이밍을 만들어주세요. 유산화를 이제는 기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집합금지 이런 상황에서 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모이는 힘으로 하는 일,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우리는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기인 작년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했고 제 파트너님들 중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하고 계시고 그중 2분은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룹의 많은 분들의 성장이 유산화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천천히 할래요? 상황이 되면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없으시겠죠? 오늘은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여러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아직도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은 유산화를 선택하셨고 대그로잉업 그룹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향은 정확합니다. 더 이상 방향으로는 고민하지 마세요. 기회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